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구는 가구를 판매하는 도매소매 개인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구가 이 회사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도소매 개인기업이므로 외부에서 사다 파는 거죠. 자, 1번 다음은 호가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이 부분 이렇게 체크된 부분 검토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개인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회사 이름 호가구 맞고, 자, 일반 과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예. 하나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예, 틀렸네요. 예. 예,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태도 틀렸네요. 종목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세무서도 틀렸어요. 21번. 그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그 세무서 마포 세무서장인은 21번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자, 창을 닫고요. 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호가구의 정기분 재무 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통예금 틀렸어요. 3천만원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고쳐주시고, 아래 합계금액 맞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기차입금이 빠졌네요. 단기차입금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합계가 맞아요. 차익이 없어야 돼요. 다 수정했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눌러줍니다. 교재 보시고 좌측에 단기대여금 누르고 우측에 보시면 성수 상사가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예. 강남 상인은 맞는데 거래처를 안에서 F2를 누르던지 아니면 상단의 코드 버튼을 눌러서 창이 뜨면 성수라고 칩니다. 예, 성수 상사 선택하시고 800만원 듭니다. 차익이 0으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르고 우측에 봅니다. 자, 이번에는 통 큰 가구가 입력이 안 돼 있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통 큰 가구 400만원을 입력하고
차액이 0으로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다음 각 계정 과목의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첫 번째 좌측에 판매 관리비를 누르시고요. 이 회사가 도매소매니까 복류생비 판매 관리비거든요. 복류생비를 클릭, 우측에 대치 조교란에 번호 3번 부서별 회식, 부서별 회식을 입력하시고, 부서별 회식 입력하시고, 그 다음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를 좌측에 누르고 미지급금을 중간에서 누른 다음에 대치조교의 9번 카드대금 계좌이체 결제 입력합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월 10일 거래처 하늘상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150만원을 회수하면서 외상대금의 이름은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상품 팔았기 때문에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1%를 할인해주고, 매출에 따른 할인은 매출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차변했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 할인,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 할인료 제하고 통장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뭐가? 외상 매출금이. 그래서 차변에 매출이라고 써서 매출 할인을 고르는데요. 매출 할인이 보기 힘드시면 이렇게 상단에 글자를 더 치세요. 이렇게 상품 매출 걸 골라야 돼요. 403번 1%를 계산해요. 차변에 써야 되니까 차변하고 15,000원 입력하시고, 차변에 나머지 보통예금 148만 5천원이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입력 대상입니다. 채권이므로 하늘상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 2번을 보겠습니다. 8월 20일 광속 마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5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미지급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미지급금 차변,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차변에 써야지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채무이므로 거래처 광속 마차를 넣어야 되고,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3번을 보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본범 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600만원 계정과목 단기대여금이고요. 그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대여를 했으니까 돈을 대여하면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가 나오면 이자 수익인지 이자 비용인지 잘 생각하시고요. 대여하면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227만원, 온금 600만원 다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을 써야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627만원 둘을 합쳐서. 장부에서 제거해야 될 거는 단기대여금 이제 회수했으니까 이거 계정에서 자산을 빼야 되므로 자산의 감소. 자, 거래처 넣고요. 600만원 숫자 고치고, 그 다음에 이자 받은 건 이자 수익.
27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니면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자, 거래처 넣으실 때는 항상 코드 번호까지 나오게 해야 돼요. 채점 프로그램이 이 번호로 채점하므로 번호가 안 나오면 오답 처리될 수도 있어요. 감점이 되거나 오답 처리됩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8일입니다. 업무용 복사용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베킹 했대요. 업무용 복사용지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특별히 뭘로 하라고 지시가 없으므로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변에 사무용품비로 쓸게요. 일반적으로 문구용품은 사무용품비로 많이 처리합니다. 금액은 그 영수증 보시고 10만원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9월 20일 매출처 서울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150만원은 약소금으로 받고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럼 써야 돼요. 상품 판 거에 대한 게 외상매출금이므로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첫 번째 차변에 어음 받은 것부터 넣어볼게요. 받으러 거래처 넣고 자, 금액은 150.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50. 대변에 외상배출금 똑같이 서울상사 넣어주시고 6번입니다. 9월 25일 사무실 수도요금과 사무실 전화요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사무실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판관비고요. 전화요금은 통신비 판관비입니다. 차변에 비용 두 개 쓰면 돼요. 첫 번째 수도광열비 6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신비 4만원, 합쳐서 1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만원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의 차입금 1000만원이 복저축은행에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복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군요. 상환 예정일이 2021년이죠.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단기 차입금인데요. 1년이 초과되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년 외우실 때 내년 말까지 갚기로 했다면 단기 차입금, 그러지 않으면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년 말까지 갚기로 한 게 아니므로 장기 차입금으로 해야 되죠. 자,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계정은 장기 차입금, 1년 초과해서 빌릴 때 복저축은행 거래처 입력 대상입니다. 채무입니다. 채무. 자, 8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상품 250만원어치를 영광산업에 외상으로 팔고 운송비 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고요.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고 운송비는 상품을 팔 때 발생되는 운임에 대해서는 운반비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운반비가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판관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상품을 사올 때 운송비는 운반비까지 주고 사오기 때문에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개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운반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얘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차번에 상품 외상으로 판 거 외상 매출금, 영광산업
250이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3만원. 그 다음 대변에 상품 배출 25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요. 이거 넣으실 때 차변의 외상 배출금, 대변의 상품 배출 이렇게 넣게 되면 차대가 같으면 전표번호가 바뀌어요. 전표번호가 바뀌면은 다른 전표로 두 번째 거래가 입력이 됩니다. 즉 운반비 거래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즉 외상 배출금 250, 대변의 상품 배출 250 하면 첫 번째 전표 하나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3만원, 보통예금 3만원 넣으면 또 전표가 하나 더 생겨요. 이게 두 개죠. 하나의 거래를 시험 보실 때 두 개로 입력하면 채점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오류가 일어나서요. 물론 이 채점 프로그램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변 두 개를 먼저 넣고 대변 두 개를 넣어 주셔야지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 될 수 있으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10월 20일 가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되어 있는데요. 회동무역 예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이체한 금액 60만원에는 수수료, 송금 수수료 3,000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통장에서 60만원 빠져나갔는데 수수료 포함해서 빠져나간 거라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은 6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3,000원 뺀 59만 7천원이라는 말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판관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수정하기 편합니다. 밑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20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제2기 자동차세 86,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고 차량 운반금으로 처리했대요.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는 차량 운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취득하고 나서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그게 세금이라면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 운반구가 틀렸어요. 세금과 공가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세금과 공가로 수정합니다. 다음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먼저 수동과 자동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1번 예, 수동이네요. 예. 2번도 수동이고 3번 감가상각비 예, 오래간만에 나오는데요. 자동.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예, 자동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부터 먼저 입력하셔야 되고 일반 전표에 12월 30일을 넣는다고 그랬고 얘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순서는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두 번째로 하고 그래야지 예, 프로그램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날짜를 12월 31일 치고요. 12월분 차입금의 이자 비용 미지급액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말은 12월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12월치 계산해 봤는데 15만원인데요. 그거 장부에 안 써놨대요. 지급일이 아니어서 안 써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했거든요. 자, 그래서 12월에 차입한 돈이 있는 거고 그 이자 계산해 보면 15만원이라고 했다면 올해 발생된 이자잖아요. 올해 빌린 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대 계정에다는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요. 미지급 비용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5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 30만원이 있다.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거는 올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올해 게 아니다. 단기 게 아니다. 올해 보험료로 지급한 것 중에는 내년 거 30만원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에 30만원 거는 내년 거 미리 준 거니까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30만원 올해 비용 처리할 수 없으니까 비용에서 빼야 돼요. 비용에서 빼려면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다가 보험료를 써야 되겠죠. 차변에는 선급 비용 써주시고 대변에 보험료를 써서 판관비 보험료에서 30을 빼고 그 30을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으시고요. 자동 2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요. 결산 재무제표에 자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부터 넣어볼게요. 우리가 도매 소매업이므로 차량과 비품은 판매 관리 목적으로 그 영업활동에 쓰는 것이고 그 영업활동에 차하고 비품을 쓰다가 발생되는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므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서 감가상각란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이 금액란에다. 첫 번째 차량 운반구 결산 반영 금액에 30을 넣고요. 그 다음에 비품 결산 반영 금액에 10만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을 넣어보겠습니다.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을 눌러서 처리한다고 그랬고요. 장부상에 조회된 채권들이 나오는데 이 2개만 내년에 못 받을 거라고 충당금 설정하라고 그랬으므로 나머지는 지웁니다. 지우실 때 0이라고 치거나 스페이스바 엔터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금액 확인하시고 1%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주고 결산 반영을 누르면 대손 삼각 밑에 반영됩니다.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해를 합니다. 창을 닫습니다. 다음입니다. 장부조회 문제 7번 1번 1분기에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얼마인가? 접대비 현금으로 얼마 지출했느냐 이거고요. 이거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고생합니다. 여기서 조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고생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현금 출납장은 현금 입출금 조회할 때 쓰잖아요. 현금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현금 잔액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거. 현금 얼마 들어왔느냐, 현금 얼마 나갔느냐, 현금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근데 그 계정 과목별로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이 아니고 나간 거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은 모든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접대비를 언제 찾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이나 그 통합 명칭이 현금으로 결제됐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결제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장부가 일개표, 올개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개표, 올개표에서 조회하시는 겁니다. 네, 장부 관리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달로 제시됐으니까 올개표 클릭하고 1월부터 3월을 쳐주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도매 소매업자니까 접대비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속하고 그 접대비를 보시고 전체 접대비가 얼마냐 그러면 계란을 보면 되는데요. 현금으로 접대한 거 얼마냐 그러니까 현금란을 보는 거죠. 현금란 여기 이거 보이시잖아요. 일개표, 올개표는 그 지출 내역을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 지출했는지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죠. 214만원.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2번 5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본 게 장부가액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유경자산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취득한 금액 그래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 2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 2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죠.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 들 때 이거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의 재무상태표를 누르시고요. 프로그램의 재무상태표는 비교식이었고요. 정기하고 단기가 같이 나오므로 정기말 대입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여기서 조회하면 빠릅니다. 5를 치고 유형자산으로 가서요. 차량 운반구 쪽을 보겠습니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게 차량 운반구 5,200만원 나온 거 있죠? 얘가 이 5,200만원이 취득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00에 취득해서 감가상각누계 가치가 떨어진 게 2,300이라는 거 이렇게 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정답은 2,900만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는 게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매출채권, 그 다음에 기타 채권도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 예고,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예다라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이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이죠. 장부관리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 지금 잔액으로 물어보니까 잔액 탭에서 6월 말을 쳐요. 두 번 쳐줍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넣으시고 전체 거래처를 다 조회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거래처 그러니까 전거래처 조회하는 거고, 전거래처 조회할 때는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 엔터 치면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에 있는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거래처 등록에 있는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갑니다. 엔터 안 치시고 이거 누를 거라면은 거래처 등록에 있는 첫 번째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거는 마지막 거 선택하셔야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엔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보시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그랬으므로 숫자가 제일 큰 걸 찾아봐요. 찾았어요. 회사 이름은 남한상해고, 남한상해.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얼마예요? 예, 2,530만원.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